변화와 혁신이 없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 경영혁신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쓰레기 시청자 원치 않습니다. 100명도 좋고 50명, 20명, 30명도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CEO, 우리 회사를 정말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실천 기업을 통해서 정말 시스템 인재가 넘쳐나는 그런 기업, 고효율 자율 경영을 통해서 성과 중심적인 경영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의 CEO들 환영합니다. 제가 경영 주치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기업, 시스템 인재가 모이는 그런 기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는 13가지 핵심 실천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3가지 핵심 실천사항 어렵겠지만 꼭 한번 메모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는 13가지 핵심 실천사항.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비전 만들기. 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은 뭐냐. 그래서 이런 비전은 정말 그 직업적인 요소와 사명이 결합된, 예를 들면 제 비전은 이런 것.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 자, 슈퍼 성공 멘토, 이게 이제 남을 도와주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직업. 근데 이게 도와주는데 사명,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가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받더니 비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면 베풀 줄 아는 글로벌 CEO를 비전으로 만들더라고요. CEO는 어떤 직업 아닙니까? 사장, 기업인. 그런데 그걸 돈 벌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베풀 줄 아는, 그리고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그런 CEO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비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자, 이런 비전 만들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나의 비전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색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실천사항, 나의 꿈 설계하기, 나의 꿈 재설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꿈과 목표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꿈과 목표를. 자, 꿈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 비전꿈대학 TV에 꿈 설계에 대한 거, 목표 설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13가지가 뭐냐, 그걸 실천하기 위한 지금 테마를 찾는 것이 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긴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나의 꿈 재설계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비전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되는 13가지 핵심 실천사항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분석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비전을 만들고 꿈을 만들고 목표를 설계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 20, 30% 업한 120%, 130% 정도의 목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전 꿈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게 세 번째 핵심 실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런 걸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는데 성공은 적을 상대방을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분석. 자기의 강점, 약점은 뭐고 기회 요소는 뭐고 위험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 이게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나의 인생 설계 및 성공 전략 짜기. 인생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의 설계도, 인생관이 어떻고 비전은 어떻고, 그런 인생관과 비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단기 꿈 목표, 중장기 꿈 목표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그룹지어서 관리할지 관점 설계, 그리고 이 네 개 관점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찾는 거, 그 다음에 좌우명을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 설계의 부분입니다. 이런 인생 설계를 하고 성공 전략을 짜는 거, 남들에 비해서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비전 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성공 전략 짜기가 다섯 번째. 그럼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런 틀 속에서 자신감 갖기, 자신감을 정진하는 것. 정말 세상을 살면서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자녀나 형제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신감 불러 일으켜주는 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핀잔 주고 잘못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칭찬해주고 자꾸 용기나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죽이지 않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증진 여섯 번째.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변화와 혁신. 정말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2년 전, 3년 전, 5년 전 생각하고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 절대 그건 부족합니다.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도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 마인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 혁신하는 것, 일신우일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 정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적, 모든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법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에디슨이 이런 발명가 그런 많은 발명을 할 때 이게 안 될 거다라고 했으면 절대 이런 게 발명이 안 됐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발명 폭로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거 여덟 번째.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 올인 열정 마인드를 갖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올인, 열정을 불사르려고 하면 정말 즐겁게, 즐거운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즐겁게 일할 때 성과도 많이 달성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려고 하면 13가지 핵심 실천 사항 중에 아홉 번째, 올인 열정 마인드를 갖는. 그럼 이제 10번째가 이제 인간관계, 인맥관리입니다. 자, 인간관계, 인맥관리.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인맥관리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연, 학연, 이런 부분이 뭔가 문제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좋은 의미에서 정말 인간관계를 하는 것,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1 플러스 1을 할 때 산수에서는 2지만 저는 이게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한대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인간관계, 인맥관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인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맥을 쭉 가꾸어가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정말 하루가 정말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침형 인간에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시간 관리의 한 방법이고, 또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만 나누지 말고 5조각으로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도 2타임, 빠른 오후, 늦은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하니까 하루를 5조각을 내서 활용하면 또 우리가 만남도 사귐도 5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을 5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실천하기 때문에 실행력도 높아지고, 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어떤 일기를 쓰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잠들기 전에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일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일요일을 이게 주말의 연속, 토요일에 연결되는 쉬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다. 그리고 이 첫날을 일주일을 설계하고 뭔가 계획을 짜고 하는데 쓴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일요일을 쉬는 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결국 실행, 또 실행, 오직 실행이 없는 비전과 꿈은 망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실행을 못해서 성공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공부도 상위권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정말 실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를 월,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일 단위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실천할 때 실행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제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때 정말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공도 하고 부자가 되는 13가지 핵심 실천사항 중에 마지막 13번째, 앞에 있는 이런 뭔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걸 실행했으면 반드시 계획 대비 실행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것을 주기적으로 해라. 그 주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1년 단위도 되고 월 단위, 그 다음에 주 단위, 일 단위로 그날 할 일들을 그날 제대로 실행했는지 점검해보고 피드백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반성도 하고 또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런 원인을 찾아서 잘했던 부분은 더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실천할 때 우리들의 어떤 비전, 꿈,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런 걸 전부 모았을 때 내 인생도 성공하고 또 재산도 모아져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자동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도 하면서 부자가 되는 13가지 핵심 실천상, 이 13가지를 이제 제가 아웃라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13개 테마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곱씹어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실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실행 방안을 찾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실천 방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가지 정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비전꿈대학 TV에 이런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강론들이 전부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